영국의 경제 및 비즈니스 연구센터인 CEBR은 전 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월드 이코노믹 리그 테이블 2024 보고서를 통해 2038년 국가별 경제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보고서에서는 2038년 전 세계 경제 규모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대한민국은 2038년에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해 있을까요? 지금부터 2038년 전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5개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5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브라질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이죠. 2023년 멕시코 경제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4년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멕시코 수출 수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하여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쉬운 지수에서 6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6년 44위였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이죠. CEBR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멕시코의 연간 GDP 성장률이 평균 2%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매년 경제 성장률은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8년까지 멕시코는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12위에서 15위로 순위가 3계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4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GDP의 20%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지출로 인해 2023년 GDP가 1.6% 성장했습니다. 이는 3.7%의 재정 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 18.9%, 금리는 무려 15%에 달하죠. 현재 러시아는 재정 확장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2022년 13.8%에 이어 2024년에는 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의 경제적 결과는 인간의 비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죠. 전쟁 관련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는 당분간 경제 불확실성 속에 마이너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8년까지 러시아는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11위에서 14위로 순위가 3계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3위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7%에서 2023년 1.6%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수요 반등에 따른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정책이 원인으로 꼽히죠. 2023년 실업률은 3.7%로 변동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호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CEBR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이 평균 1.9%로 상승한 후 남은 기간 동안 연평균 2.2%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8년까지 호주는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14위에서 13위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2022년 3.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0.7%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2023년의 부진한 생산 실적은 6%라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2023년 실업률은 7.9%를 기록했으며 공공재정은 2023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43.7%로 추정되는 등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2023년에는 GDP의 5%에 달하는 높은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며 CEBR은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연간 GDP 성장률이 평균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9년에서 2038년 사이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 하락하여 2023년부터 2038년까지 이탈리아는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8위에서 12위로 순위가 4계단이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5.3%에서 2023년 5%로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평균 이상의 GDP 성과와 3.6%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달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장 전망은 풍부한 원자재 매장량, 특히 니켈로 인해 강화되고 있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제와 투자, 노동을 다루는 핵심 옴니버스 법안도 통과시켰죠.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특히 교통과 에너지,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높은 투자는 국가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과 인적 자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GDP 성장률은 2038년까지 4%대의 견고한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8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16위에서 11위로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수출 품목은 다양하지만 아연이나 철, 니켈을 포함한 석유, 가스 등의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 성장의 핵심은 기술 경제를 위해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석유 수출은 캐나다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캐나다의 석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많죠. 하지만 기후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캐나다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8년에는 3조 6,790억 달러의 GDP로 세계 10위 또는 11위의 경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9위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고소득 국가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전자장비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은 향후 경제 성장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더욱더 높아져 대외적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대한민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낮은 축에 속하지만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특성은 매년 2.2%의 견고한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13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8년에는 3조 6,800억 달러로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러시아를 제치고 9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더불어 산업기반 및 개발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혼합 경제를 특징으로 하죠. 하지만 투자 기피와 낮은 소비자 신뢰도가 혼합된 고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결합은 2024년 현재 브라질의 경제를 예상외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브라질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조 1,20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9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2038년에는 4조 1,300억 달러의 GDP로 현재보다 한 계단 올라간 8위의 경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프랑스이기에 코로나 여파는 매우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경제 성장률 6.5%를 찍으며 다시 도약하나 싶었지만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0.8%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더욱이 2023년 4분기는 0%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으며
2024년 역시 목표 성장률 1.4%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의 중론이죠. 하지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디지털 스타트업의 성장과 정부 주도 뒷받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조 20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7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2038년에는 4조 8,100억 달러의 GDP로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위는 영국입니다. 2020년 EU에서 공식 탈퇴한 영국은 이후 경기가 다소 침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와 전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EU 외부와의 새로운 교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8%까지 감축하겠다고 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 성장 기회가 있으리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3조 3,300억 달러의 GDP로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EU 탈퇴의 영향으로 0.8%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높은 인건비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서비스 기반 영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8년에도 5조 7,700억 달러의 GDP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죠. 5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강국으로 유명하며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독일이 최근 몇 년 동안 공급 측면의 역풍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2022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독일 경제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쉽게 타개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죠. 2023년 일본 엔저 현상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GDP 3위를 기록했으나 조만간 일본과 인도에 따라잡혀 2038년에는 7조 4,300억 달러의 GDP로 2023년보다 2계단 내려간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위는 일본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려온 일본. 하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와 극심한 디플레이션은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이란 말로 표현되었죠. 최근에는 경제 규모 3위의 자리도 독일에 내줬으며 거기에 더해 2026년까지 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다 이후부터는 매년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더 많은 사람을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지만 감소하는 인구는 결국 노동 참여 감소를 통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EU연합이 고전하는 몇 년 안에 다시 3위를 탈환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2038년에는 8조 8,900억 달러의 GDP로 2023년과 동일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위는 인도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인도를 향후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현재의 경제 규모는 중산층 정도의 국가로 분류되지만 미래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화와 금융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농업 부분 역시 인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건실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현재 3조 6,500억 달러의 GDP로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8년에는 12조 8,800억 달러의 GDP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며 최근 전 세계적 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 미래 미국 경쟁력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결국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선된 단기 경제 전망과 중국 부동산 부문의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월 시점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27조 60억 달러의 GDP로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8년에는 47조 8,300억 달러로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6%에서 2021년 13.5%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질 것이며 탄탄한 내수 시장은 이를 지탱하는데 충분한 원동력이 될 거로 전망하였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서구 금융시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과대평가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다소나마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향후 중국 경제가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7조 7천억 달러의 GDP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8년에는 48조 8,100억 달러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경제 비즈니스 연구센터 CEBR에서 예상한 2038년 전 세계 경제 규모별 상위 10개국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예측과 다를 수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전망을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